현실과 가상의 놀라운 융합. 오늘은 실제를 넘어선 세상, 포스트 리얼리티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바로 현실과 가상이 매우 자연스럽게 섞인 미래, 바로 포스트 리얼리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포스트 리얼리티라는 단어는요, 도쿄대의 한 연구팀이 사용한 단어고요. 이 연구팀이 했던 게 뭐냐면요, 저렇게 티셔츠 위에다가 프로젝터로 무늬를 입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을 움직여도 거기에 맞춰서 초고속으로 따라가면서 프로젝터로 무늬를 입히다 보니까 저게 진짜 무늬인지 아니면 가짜 무늬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상태를 표현한, 자, 그런 한 가지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연구팀이요, 그 성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가상현실, 증가현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서로 잇따라 개발되고 융합되면서 뭐가 현실이고 뭐가 가상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며 포스트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의하는 이 포스트 리얼리티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상과 현실이 잘 융합된, 자연스럽게 융합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믹스드 리얼리티, 머지드 리얼리티, 아니면 하이퍼 리얼리티,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이 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다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리얼리티, 실제 세계의 다음은 무엇일까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믹스드 MR 아니면 하이퍼 리얼리티 이런 게 다 포함된 다음의 실제 세계,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세계를 말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보면요, 증강현실 기술이 훨씬 자연스럽게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구글의 AR 코어라는 2세대 증강현실 플랫폼인데요. 현실 세계를 스캔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옛날에 포켓몬고와는 확실히 다르죠. 실제의 탁자 위에 아니면 물체 위에 가상의 물체가 섞여서 정말로 저게 가짜 맞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이게 바로 최근의 혼합현실, 증강현실이 발전된 혼합현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현실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요, 제가 저 AR 코어를 이용해가지고 가구를 가상으로 배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케아에서 만든 이케아 플레이스라는 어플인데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도 그 가구는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저게 진짜 가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시점이 앞으로 점점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이렇게 가상의 물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 세상과 가상세계가 이렇게 경계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잘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홀로렌즈라든지 아니면 뭐 매직리프, 그런 안경 형태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것들이 현실과 가상이 막 섞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또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저게 지금 홀로렌즈를 이용한 모습이고요. 홀로렌즈의 특징은 우리 집의 구조를 스캔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상의 물체를 섞습니다. 지금 저 영상은 우리 집 공간을 범죄 현장으로 만들어주는 프래그먼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사실 헐리우드 영화를 보시면은 그 혼란을 잘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어벤져스라든지 아바타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사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게 가짜인 줄 알았는데, CG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찍었다 그러질 않나? 실제인 줄 알았는데 저건 합성이라 그러지 않나? 이미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모습은 가상과 현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여서 구별이 안 될 정도, 그리고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영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뭐 스마트폰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증강현실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장점이 있죠. 우리가 옷을 입어볼 때도 귀찮으니까 그냥 증강현실 거울을 이용해가지고 입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비행 같은 것들을 연습할 때 실제로 비행기를 가지고 하면 위험하니까 저렇게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러한 가상의 기술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발달했을 때 좋은 점은 우리의 돈과 시간, 노력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자원까지 절약을 해주게 됩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물체들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된다면은 그 자원을 아끼게 되는, 그래서 환경오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안전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저렇게 비행기 시뮬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뭐 재난 현장이라든지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훈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걱정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문제점. 뭐가 진짜고 이제 뭐가 가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발생할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저 영상은 합성이에요. 왼쪽이 진짜 영상, 그리고 오른쪽이 그 음성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입술 모양을 흉내내는 겁니다. 입술 모양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고개의 움직임까지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오바마가 4명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다 합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음성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얼굴까지도 저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얼굴이 나타나고 있죠. 자, 저게 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들이 만들어낸 성과들이고요. 얼굴은 뭐 아베라든지 클린턴 뭐 다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 역시도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음 영상 보실게요. 자, 저 여성분은 디지털 캐릭터인 사이렌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실제 사람이 연기를 하게 되면 그 말과 표정과 행동이 실시간으로 아바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분이 뭐 웃고 뭐 고개를 돌리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자, 언리얼사에서 공개한 기술이고요. 자, 지금도 이런데 이런 기술들이 좀 더 간편해지고 저렴해지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적용됐을 때 우리들이 느낄 혼란도 상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 사진 한번 볼게요. 저 여성분, 자,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기셨는데, 자,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은 컴퓨터 그래픽이고요. 자, 저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월드 퍼스트 컴퓨터 그래픽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아바타 계정을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는데 팔로워가 벌써 10만이 넘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여자의 얼굴을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더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거고 인공지능이 좀 더 손쉽게 만들어낸 거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본다면 실제 사람보다도 더욱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자, 그게 바로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거는 실제보다도 더욱더 그 디테일을 살려서 실제보다 더욱 실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하이퍼 리얼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가짜라는 것을 알지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델을 실제 사람을 쓰지 않더라도 저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실제와 가짜 구별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사진뿐만이 아니죠. 앞으로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도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본에서 만든 컴퓨터 그래픽 아바타 사야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굉장히 사랑스러운 소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게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걸 알면서도 팬이 되는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너무 예쁘고 멋진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컴퓨터 그래픽이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실망만 할까요? 아니면은 그러면 어때? 어차피 실제 연예인 내가 사귀는 것도 아닌데 상관없지. 이렇게 느낄까요?
굉장히 다양한 혼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우리가 가깝게 느낄 문제점들은 가짜뉴스의 증가겠죠. 특히나 가짜뉴스, 텍스트로 된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게 사진이 첨부되고 영상이 첨부돼가지고 좀 더 가짜뉴스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점점 쉬워지거든요. 자, 보시면은 영화 원더우먼의 여주인공 겔 가도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그 여자분의 포르노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 여자분이 지금 영화 배우 하기 전에 포르노 배우로 활동을 했던 걸까요? 자, 아니에요. 저것은 한 개발자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합성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간략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뭘 이용했냐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개발 툴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겔 가도시라는 배우의 인터넷 사진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스스로 학습을 하게 인공지능이. 그랬더니 영상 포르노를 아주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배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명인들의 얼굴을 합성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편리해졌을 때의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아예 그냥 매장시키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 학습시키고 유튜브에 그 사람이 올린 영상을 학습시켜가지고 악의적인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포르노를 만들어낸다거나 하지도 않은 짓을 꾸며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는 합성 사진 같은 게 문제가 됐죠. 그리고 합성 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내기가 쉬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또 뭐가 나타날 것이냐면은 합성 아바타까지 나타나겠죠. 얼굴만 합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 데이터를 학습하고 우리 신체 데이터, 몸의 움직임까지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가상 공간 안에 합성 아바타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 안에서 정말 아기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보들을 학습시킨 다음에 가상 공간 안에서 아바타를 만들어요.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거나 성적으로 착취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우리 부장님이나 이런 거 재현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패고 있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건데, 만약에 그 얼굴이나 신체 데이터를 도용당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특히나 여성분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죠. 자, 제가 만약에 가상 공간 안에서 어떤 여성분을 가상 공간 안에서 막 성추행을 했어요. 자, 그걸 합성해가지고 그랬을 때 제가 성추행한 것은 사실 가상이잖아요. 진짜 사람을 성폭행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초상권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냐, 아니면 성범죄로 치부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가상과 현실이 상당히 중첩될수록, 자연스럽게 혼합될수록 이러한 범죄와 문제점, 윤리의식, 굉장히 논의할 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혼란스럽냐?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가상 공간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말이 잘 통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뭔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배신감을 느낄까요? 아니면은 뭐 어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지. 이렇게 느낄까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되겠습니다. 자, 영화 허라든지 엑스마키나 이런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주인공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상당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전에 간단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우리들과 감정적인 교류를 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심리 상담 인공지능 챗봇인 워봇이라는 게 있어요. 저건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우울증을 느낀다거나 걱정 같은 게 생겼을 때 채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완화를 할 수 있을지,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지를 제안해주는 그런 챗봇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권위자인 앤드류 응 박사가 또 참여를 해가지고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투자를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렇게 채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4시간 동안 내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뭐 따진다거나 그런 짓도 안 하겠죠. 실제로 2주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저걸 이용한 사람들의 우울증 개선 효과가 상당히 보여줬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저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인공지능,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고민할 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상과 현실이 막 섞여가지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믿을 수 없게 됐을 때, 자, 우리는 무엇에 기준을 맞춰서 판단을 해야 하는지, 법적이라든지 윤리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미래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반대로 재미난 사실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그렇다고 현실이라고 진실을 얘기하느냐? 현실이라고 꼭 진실을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은 현혹을 당합니다. 선입견을 갖게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착해 보이는 사람이랑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물건을 구매했는데 내용물은 되게 허술하다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속마음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는 저를 씹고 다녔던 거죠. 앞에서는 굉장히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자, 그렇잖아요. 사람은 감정을 이렇게 마스크로 속입니다. 표정으로서. 굉장히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기만한다거나 그런 일은 지금까지 발생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고대 철학자가 한 명 생각이 납니다. 바로 플라톤이죠. 아테네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사실 옛날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들이다. 진리가 아니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진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원자의 물질들은 이미 별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명한 동굴 이론을 얘기했었잖아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정말 진실이 아니라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고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기에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것들이나 느끼는 것들이나 아니면 가상으로 만든 것들이나 다 진리가 아닌 것은 똑같습니다. 원자로 되어 있느냐 빛으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또 재미난 얘기로 들어가 보자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가상 공간 안에서는 오히려 더 편견 없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그 영화 속을 보게 되면은 주인공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친구를 맺게 되는데 뭐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성별, 나이, 인종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 신뢰를 하고 우정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는 사람이 생긴 거를 보고 판단하게 되고 굉장히 못생겼는데 사실 그 사람이 굉장히 내면적으로 굉장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생긴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오히려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진실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신뢰관계, 편견 없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블록체인으로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뢰, 거래 관계라든지 거래 평점 아니면 인성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형성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평가에 의해서 사람을 믿게 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가능성까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현실과 가상이 점차 혼합돼가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가상세계의 중요성이 자꾸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요, 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하고 실제 물질들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아요. 자, 초인류 IT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마존, 그런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국경 없이 비즈니스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보다 가상의 공간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의 왕이요,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사람들 끌어모아다가 피라미드를 쌓게 하고, 사람들 끌어모아다가 이제 만리장성을 쌓게 했었어요. 실제로 사람의 노동력과 그리고 물질들을 이용해서. 근데 요즘에 사람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은 개발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을 프로그래밍하게 해서 플랫폼을 구성한다든지 게임 세계를 구성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하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그리고 미래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은 이미요, 가상 공간 안에서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카톡이나 페북 메신저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고요. 이거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실제 쇼핑보다 인터넷 쇼핑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 실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것보다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거, 이게 다 가상 공간 안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이럴 가능성들, 더욱 그 체류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돈까지 이제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가상세계는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앞으로 가상과 현실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하세요, 현실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보고 이런 것들이라면은 그런 거는 그냥 단지 우리 뇌가 해석한 전기 신호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대사 아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영화 매트릭스 1에 나왔던 모피어스의 대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건 가상이건 다 우리 뇌가 해석하는 전기 신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원자로 되어 있냐, 비트로 되어 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중첩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떤 국가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가치관을 갖고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지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스트 리얼리티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자, 여러분들 생활에서 아마 곳곳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소식, 유용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